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2024년도 2학기에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 원론 2를 담당하게 된 경제학 짱박사 장성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는요, 제가 보통 수업 진도를 나가거나 그러지 않고 수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만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냅니다. 어차피 수강 변경 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수업 시간은요, 목요일 6시에 저녁에 하게 됩니다. 저녁에 하는 게 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좀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좀 금방 어두워지더라고요. 6시에. 그리고 이제 퇴계인문관 쪽에서 강의를 하긴 하는데 그쪽에 보면 우리만 공부하는 것 같아. 그래서 때로는 뿌듯하기도 한데 때로는 이게 뭔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가 밤에 수업을 하는 만큼 열심히 좋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 커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경제원론 1, 경제원론 2 이렇게 있거든요. 둘 다 사실은 경제학입니다. 경제원론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누게 된 거는 경제학적인 어떤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볼 때요. 이렇게 숲을 바라볼 때 이 숲을 바라볼 때 저 멀리서 이 숲 전체를 조감하면서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근데 숲 자체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 붉게 물들고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 부분을 보려고 하면 멀리서 저희가 왜 빨갛지? 단풍인가? 불났나? 이런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직접 가까이 다가가서요. 여기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누가 빨간 색깔로 나무에다가 색칠을 해놨거나 나무가 원래 빨간 색깔이야? 그럼 빨갈 수 있겠지. 불이 난 게 아닐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세세하게 현미경 가지고 지금 멀리서 산을 조감하는 거는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서 숲을 바라보는 거.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상태가 어때? 보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작을 미자를 써서 마이크로 미시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산 전체를 숲을 조감하는 매크로라 합니다. 클 것자를 써서 거시적인 접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성대에서도요, 커리를 경제원론 1 하면은 미시, 경제원론 책의 앞부분, 경제원론 2 하면 거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미시와 거시가 미시를 미리 알면 좋긴 한데 사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선행 과목으로 뭔가 경제학 인문이나 미시를 알아야 됩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수업에 임하시면 되겠고요. 실강으로 진행합니다. 실강. 오늘만 인강으로 살짝 하는 겁니다. 실강으로 진행할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학이 뭘 다루는 건가 하면 지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크게 국가 경제 전체를 살펴보는 거야.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 돌아갑니까? 어떻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여러 가지 거시 경제 변수를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거시 경제 변수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목적이잖아. 이 행복, 생활 수준과 관련된 게 이 GDP야. GDP, 총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국민 소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어떤지, 인플레이션이 어떤지 이런 게 국가 경제 전체적인 국가 경제의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서 전체라는 표현, 전체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할까요? 네, 그거를 진단하는 지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실업률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뭔가 경제가 좀 지금 삐끄덕거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 지금 진단 우리 몸을 진단해 보니까 이게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처방해야지?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오케이? 특히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한쪽의 부류에서는 야 그냥 놔둬 경제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는 계절의 변동처럼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야 아니야 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매번 너무 춥고 너무 덥고 야 우리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뭔가 이걸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야 그러면 적절히 개입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기 호황과 불황 이런 것들에 대한 경기 변동이라 합니다. 경기 변동이 관심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추세선 빠르게 성장하는 게 좋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시간이야, 시간. 여기가 앞에 얘기했던 성과, GDP라고 할 거예요. 나중에 다시 배울 거야. 어떤 나라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어떤 나라는 성장의 정도가 좀 이렇게 더디고 이 나라마다 좀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는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성장의 원천이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경제 성장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걸 성장하는데 뭐 적절한 정부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장하면서 이렇게 매끄럽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호황과 불황이 이렇게 되면서 성장을 합니다. 이런 그래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경제 성장의 추세선이라고 볼 거야. 그거 밑에 나와 있는 것을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추세선 밖에 위에 위치해 경제가 과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열과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정부가 개입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뭐 정부 지출을 늘린다거나 조세, 텍스를 통해서 아니면 통화량을 조정해 가지고 어떻게 안정화시킬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선 교재는 어떤 걸로 할 거냐면 와이드 경제학을 가지고 할 겁니다. 이걸로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AI로 그렸습니다. 요즘 AI가 그림이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하지만 멀리서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면 표지가 괜찮아요. 그래서 요 앞뒤에 보면 이제 원시 시대서부터 쫙 경제가 발전해 나가는 그 단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경제 원론이 사실은 저도 맨큐의 경작이나 등등 이런 걸로 수업도 많이 하고 했는데 책이 약간 좀 두꺼워. 근데 이제 알차고 내용과 읽을 거리가 되게 많고요. 연습 문제라든가 데이터 같은 거 아니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참고 문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맨큐의 경제학, 뭐 이중구 교수님 책이나 크루그만 경제학 등등 다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진도를 다 나가기가 힘든 거야. 야, 네가 빨리빨리 잘하면 되지. 예, 그렇긴 한데 또 빨리빨리 하게 되면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책 한 권, 그 두꺼운 한 1000페이지 되는 책을 좀 나가는 것도 그래서 차근차근 안 그래도 경작이 재미가 없는데 좀 그래도 흥미를 갖도록 하려면 차근차근 그리고 그 책들이 사실 행간의 라인을 이렇게 잘 읽다 보면은 굉장히 주옥 같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수업을 하는데 진도를 뭐 예전도 뭐 그랬는데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나가더라고요. 뒤에 더 재미난 게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 성대 정승진 교수님과 이진영 교수님과 같이 그냥 이렇게 쓴 책인데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거는 여러분 경제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또 더 나가서 뭐 화폐경제, 국제경제 등등등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얄팍하게 와이드하게 넓게 보자 해가지고 이름을 와이드 경제학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게 너무 얇아 보이긴 하지만 이게 책이 종이질이 되게 얇은 걸로 썼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얇진 않아요. 몇 페이지까지 있나 보면
좀 얇네. 한 470페이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맨큐의 경작보다는 책이 이제 볼륨이 좀 작긴 하죠. 어쩔 수 없이 연습 문제 같은 것들은 좀 빼버리긴 했습니다. 읽을 거리는 좀 많이 늘려고 했지만 데이터 같은 것도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만든 건데 요게 이제 절반이 미시경제학, 뒷부분이 거시경제학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책으로 수업을 할 건데 뭐 이전판으로 수업을 들어도 됩니까? 그러기도 하는데 뭐 큰 상관은 없어요. 사실 뭐 오타나 데이터만 업데이트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뭐 1판으로 봐도 됩니까? 그거는 좀 약간 너무 옛날이어서 그래서 요거 기본서로 우리가 할 거고요. 제가 하는 수업은 그냥 PPT나 이런 걸로 하기보다는 직접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판서하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데 필기하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 알긴 하지만 그래도 필기하면서 필기하다 보면 이제 이게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이 속도를 좀 느리게 만드는 측면이 있거든. 그러다 보면은 필기하면서 다시 또 자기가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필기하고 판서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아이고 얼마 전에 4만 명이 넘었어요. 감사드리는데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뭐 성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녹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1학기 때 강의했던 것도 이렇게 올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옛날에 학원에서 강의한 건데 여기저기 학원에서도 수업하거든요. 너무 옛날 거야. 옛날 건데 또 그렇다고 그렇게 옛날은 아닙니다. 근데 옛날 강의 같은 거 이렇게 다 내리고 안 쓰는 거 있잖아. 어차피 경작은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또 강의 좀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요거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제가 그냥 이렇게 무료로 열어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얼마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 이런 거 해놓으셔야 돼. 이렇게 넣어놨다가 시간이 얼마 지나면 이렇게 약간 멤버십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학교 강의 같은 거는 그냥 놔둘 생각이긴 하고요. 근데 멤버십으로 바꾸는 것도 뭐냐면 그냥 놔뒀더니 그냥 뭐 오히려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싫어요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멤버십으로 바꾸면 이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오잖아. 괜히 지나가다가 싫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뭐 강의가 싫어요보다 그냥 경작이 싫어서 싫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일부는 그냥 약간 멤버십으로 바꾼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무료로 이렇게 열어놓는 게 많이 있으니까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 진행 방식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서식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판서. 저도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그래프 같은 것도 직접 그려봐야지 또 여러분도 더 몸에 체화되고 저도 이렇게 판서해야지 얘기가 안 그러면 막 날아다니는 측면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판서를 통해서 주요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보면은 현실 경제 상황에 맞는 얘기들 뭐 그런 것들도 표나 이런 걸 통해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과제는 사실은 좀 그래요. 어떻게 과제 내드릴까요? 말까요? 과제 내기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뭐 그건 여러분들이 의견 주시면 내보도록 할게요. 저 혼자만 수업을 하고 하니까 이게 뭐냐 이게 대학교 와가지고도 도대체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과제 내서 여러분 발표할 기회도 드리고 할게요. 예전에는 이게 특히 거시경제학 같은 경우는 신문 같은 내용을 좀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 기사들 거시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글쎄 주식 투자 같은 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밑에 판단하는 좋은 자료가 되고요. 아니면 영국에서 출간된 이코노미스트지 같은 것들도 이렇게 꼼꼼히 보면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강제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라든가 숙제라는 게 왠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지금 내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뭐 맨큐의 경작이나 크루그만의 경작 같은 뒤에 연습 문제 중에서 괜찮은 걸 제가 과제로 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게요. 예전에는요 과제 같은 거 많이 내줬는데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아유 뭘 과제입니까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과제가 없어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별로 과제를 잘 내주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뭐 여러분 때부터 후배들 이렇게 수업 듣게 되면 그때는 다양한 과제를 내줄까 생각 중이기도 해요.
자, 수업 내용은 거시경제학이 도대체 뭐냐? 요거 말씀드릴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에서는 어떤 개별 경제 주체, 개별 시장, 개별 뭐 기업, 개별 소비자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였다면 거시경제학은 국가경제 전체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에 총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붙어요. 그래서 토탈의 개념인데 요게 애그리게이트 했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수요 공급도 우리가 공급 곡선, 수요 곡선 할 때 앞에 A자가 붙을 거야. 애그리게이트라는 뜻입니다. 집계됐다는 뜻이야. 그래서 애그리게이트 이렇게요. 이게 총이야, 총. 총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야. 그래서 총수요, 총공급 곡선 이걸로 분석을 할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의 원천이 무엇이고 아니 어떤 나라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데 어떤 나라는 성장이 더뎌요. 우리나라는 고령화 저출산 이런 것 때문에 생산성의 문제가 점차 생기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만만치 않겠죠. 그리고 이런 경제 성장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가 단기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약간 장기적인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 변동은요. 이게 economic fluctuation 해가지고 비즈니스 사이클처럼 경기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거를 얘기하는데 요거는 약간 느낌 자체가 단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경제원론 2에서 거시경제학에서는 도대체 뭘 배웁니까? 라고 하면요. 뭔가 국가 경제 전체적인 상황을 단기적으로는 경기 변동,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이거에 대해서 학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그걸 분석하는 툴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몇 가지 툴을 배우긴 하는데 경제학에서 가장 최고의 툴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수요 공급이에요. 그래서 국가 경제 전체를 바라보는 총수요 총공급 AD, AS 모형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시경제학의 상황이 어떤가를 진단할 때 우리가 이런 지표를 가지고 상황을 진단할 거야. 건강검진 같은 거 할 때도 여러분 아니 내가 뭐 지표가 나오면 뭐 당뇨가 있다, 뭐 간이 나쁘다, 간 수치가 높다 이런 게 나오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기본적인 요게 거시경제, 국가경제 전체의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업과 인플레이션 요걸 봤더니 경제가 지나치게 과열이 되는 것 같아. 이 좋은 게 아니야. 국가경제가 너무 과하게 돌아가게 되면 머리에서 열이 납니다. 그게 과열이야. 지나치게 경제가 냉각화가 돼서 침체가 됩니다. 이것도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과열과 침체 이런 것들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 해결할 수 있겠어? 그래서 시장에 맡기면 알아서 언젠가는 과열이 없어지고 침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지만 너무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정신 차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나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정신 차리겠죠. 근데 빨리 차리게 하려고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이게 바람직한 길이야. 이렇게요. 정부가 얘기하는 거 이게 항상 바른 건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가이드라인 통해서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이 변동폭을 줄이게 됩니다. 근데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을 하다가 돈을 또 펑펑 쓴단 말이야. 대공황이라든가 경기 침체가 심해지거나 코로나 때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돈이 뭐 어디서 생겨서 펑펑 씁니까? 그래서 정부의 부채가 너무 심해져요. 그래서 정부 또 국가 부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부만 어떤 경제 정책의 하나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도 중앙은행도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개입을 해요. 우리나라에 이제 사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뭐 밀접하지만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공조를 이뤄가지고 화폐금융정책 아니면 통화정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화폐란 무엇이며 통화량은 어떻게 측정할지,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정부와 더불어서 한국은행이 약간 자동차로 치면 엑셀과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차가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면 엑셀을 밟아요. 그러면 쭉 올라가고 지나치게 과열되면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오케이? 자, 요즘은 우리
개방경제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가 지금 약간 하나로 지구촌의 상황이 되었었는데 요즘은 애매하게 되긴 했죠. 서로 하나로 묶여있기보다는 약간 장벽을 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세계화와 국가 간의 무역, 경제학은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전체 국제 시장에서 수출과 수입, 수출이 이제 공급이고요. 수입이 바로 수요가 되는 것인데 누가 수출하고 누가 수입을 할 것인가 그 원리가 비교 우위 원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 이론이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옛날에 경제학자들 모아가지고요. 경제학에서 그동안 발견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최고의 이론이 뭐가 있을까? 투표했더니 1등, 리카르도의 비교 이론이 1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니냐면 손흥민 선수가 있고 제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경작도 되게 잘해. 스마트하잖아요. 축구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잘하지. 둘 다 손흥민 선수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당연히 거래를 한다 그러면 거래할 게 없어 보이잖아. 둘 다 잘하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동시에 두 개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경제학 강의를 하세요 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많은 축구 팬들, 국가와 뭐 등등등 명예를 올리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교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상품이 거래되는 것 이외에 국제수지 관련해서 자본이 거래되면서 화폐 간의 교환 비율, 그걸 환율이라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뭐 상승했다 등등등 이런 것들 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정리 다시 할게요. 거시경제가 뭐야? 장기적으로 탑픽이 되는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에 대해서 먼저 가볍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분석하기 위한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살펴보면서 진단합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정부나 한국은행이 경제를 좀 안정화시키는 어떤 수단이 있을까? 예, 있습니다. 재정정책과 금융, 통화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확장해 가지고 세계관을 그래서 세계화와 국제무역과 국제수지, 환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면 거시경제 내용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중요한 게 평가 방법입니다. 우선 출석이 죄송해요. 이거. 거기 실러버스에 올라간 대로 해줄게요. 40% 이렇게 하고요. 기말시험 50%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평소학습이 10% 이렇게. 출석은 빵 퍼센트는 아니고요. 출석은 여기에 넣읍시다. 그래서 원래 출석이라는 거 대신에 이렇게 평소 학습 해가지고 같이 넣도록 할게요. 그럼 100% 되겠죠? 평소에 출석 잘했다? 평소 학습이 잘 돼 있는 거죠. 근데 출석은 기본인 거고요. 근데 이게 저녁에 하더라도요. 예전에 금요일날 저녁에 할 때가 좀 최악이긴 했지. 그때는 이제 막 왠지 뭐 수업 끝나면 좀 그러니까 놀러 가기도 하고 친구들 약속 그럴 때가 많이 생기더라고. 근데 목요일 요때 하니까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출석은 가능한 한 전자 출석으로 하거나 아니면 제가 또 출석 안 된 사람 호명하거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출석을 부르긴 하거든 가끔은. 근데 대부분 다 출석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시험 평가할 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이렇게 할게요. 예전에는 퀴즈도 봤거든요. 퀴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퀴즈. 우리가 이제 개강을 했잖아. 근데 다음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추석이고 하다 보니까 금방 9월 말인데 그래서 뭐 의미는 없긴 하겠지만 중간고사 이전에 여러분들이 심심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중간고사 빨리 시험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퀴즈 1이 있었어. 중간고사 보기 전에 퀴즈를 보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좀 못 친 사람도 있어요. 빨리 기말이 왔으면 좋겠다. 이번엔 기말 100점 맞아야지. 그런 친구도 있고 아니면 잘 본 사람들은 이제 재미를 붙이는 거지. 또 시험 봤으면 좋겠네.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기말 전에 또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 전에 퀴즈 2 이런 걸 봤어요. 어때?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한 5%씩 넣고 해서 평소 학습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의 선배 수업을 들은 제자분들이 퀴즈 보지 맙시다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봤냐면 퀴즈 시험을 봤는데 쉽게 제가 출제하지. 퀴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쉽게 출제합니다. 근데 퀴즈를 이렇게 냈더니
아유, 모두 100점 맞는 거야. 모두 100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지. 여러분도 뭐 익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어차피 100점 맞을 거 알아서 잘 하니까요. 퀴즈 보지 맙시다 해서 요즘은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채점하는 게 번거롭고 그래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퀴즈 문제 내기도 쉬운데 수업 시간에 알려주세요. 퀴즈 좀 봅시다. 과제 좀 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많이 내드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현재는 안 보는 걸로 할게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소학습. 이 평소학습을 뭐로 할까 해서 잘 모르겠어. 상황 봐서 뭐 과제라든가 혼자 심심하면 과제 같은 거는 이렇게 뭐 조별 과제로 할지 뭐 할지는 한번 고민을 해볼 텐데 과제를 내준 다음에 조별끼리 같이 해서 하거나 아니면 신문기사 스크랩 같은 거 발표하거나 그런 것들 하도록 할게요. 아, 저는 조별 과제 이런 거 절대 싫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근데 어차피 학교에서는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의 조별 과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과제의 양이 엄청 많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에서 내줬던 문제를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출제를 해요. 그대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제를 열심히 하면 시험도 잘 보시게 될 거야. 그래서 이 과제라든가 뭔가 뭐 그런 것들을 뭐 발표할 거리가 있게 되면 그런 것들 한 10% 늘 텐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는 친구들이 학점 잘 나가지 않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받아 적고 있네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학습 자료는 뭐냐면 교재는 그냥 와이드 경작 요 책으로 하고요. 온라인 강의는 별거 아니고 그냥 요거 말고 도움이 될 만한 뭐 그런 내용들이 강의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링크 달아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출문제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강의를 그래도 되게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언제부터 했었어야 하나? 거의 뭐 2000년? 뭐 그때부터 이렇게 대학원 다니면서 지도 교수님께서 뭔가 일이 있으셔가지고 수업을 못 하시거나 하면 제가 대신 들어갔지. 그래서 학생들은 싫어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요즘 같은 상황으로 따지면 조교 TA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연습 문제 같은 거 좀 풀어주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이래저래 여기저기 강의를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강의하면서 아니면 시험 보던 자료들을 다음 카페에 제가 올려놨거든. 근데 다음에서 카페 정리를 하게 되면서 카페가 아니고 이제 블로그 거기다 자료만 올려놨는데 이걸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자료 옮겨 놓으세요 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그 시간을 놓쳤거든요. 오, 아주 그냥 그 블로그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네이버에다가 짱박사 경제학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 이렇게 치시면은 그러면 요 경제학 카페가 나오는데 주로 이제 학원에서 강의할 때 질문 받거나 등등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이캠퍼스에 하셔도 돼. 근데 제가 뭐 눈 뜨자마자 아이캠퍼스 들어가고 이렇게 하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카페에다가 질문을 주시면은 어차피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좀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요. 카페에 또 조교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선배인데 되게 열심히 저보다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길이도 되게 길게 그래서 뭐 진로 상담이라든가 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공부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 주시면 저도 카페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다가 답글 달기도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제가 이게 강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2011년도 거기까지 올려놨는데 시간 날 때마다 올려놓을게요. 다른 학교에서 강의했던 뭐 경제, 원론, 미시부터 등등등 다 올려놓을 테니까 요 기출문제, 족보 이런 거 막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제 강의는 여기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저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똑같이 나옵니까? 그건 알 수 없어요. 똑같이 낼 때도 있고 좀 변형해서 낼 때도 있고요. 그거 언제 똑같이 냅니까? 하면 제가 시험 문제를 내야 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근데 당장 내일 봐. 근데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몇 문제는 만들겠지? 근데 문제가 만드는 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 해서 책상 왼쪽에 찾아보니까 뭐 맨큐의 경작이 꽂혀 있네? 그럼 그거 꺼내다가 또 연습 문제 몇 개 참고해가지고 어차피 거기서 거기니까 그냥 뺏겨가지고 넣고 아니면 옛날에 기출 제가 출제했던 거 있잖아. 뭐 카페에 다 업로드 해놓는다 그랬어. 거기서 그냥 복사하기 해가지고 몇 개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하니까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다. 오케이? 이거 봐야 됩니까? 뭐 굳이 안 보고
우리 수업 잘 듣고 뭐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다 풀 수가 있으니까 안 보셔도 되긴 하지만 보면은 좋다. 애매하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족보와 관련한 그런 문제들은 저기다 올려놓을게요. 아무튼 시험 같은 거 볼 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이게 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 점수 1점, 2점 뾰족한 학점 받는 게 여러분들이 좋을 수도 있는데 이 뾰족한 학점 말고요. 둥글둥글한 학점을 이렇게 받으셔도 사실은 뭐 그렇게 뭐 또 인생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왕이면은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그러면 가능한 한 요 뾰족한 학점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요. 야, 나는 말이야 공부보다 우리 경작이 처음 출발 자체가 선택의 학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작 공부를 시간을 많이 쏟았어. 그럼 경작 점수 잘 나오는 거고 그쪽 길을 갈 수 있고, 야, 나는 경작보다는 다른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경작 공부 시간을 수업은 열심히 듣겠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게 되면 뭐 둥글둥글한 학점을 받을 수도 있긴 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선택의 문제인데 이왕이면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부정행위 같은 거 하지 않는 게 길게 놓고 봤을 때는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돌고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직하게 출석 열심히 하고 적극적인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첫 번째 주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가지고요 거기 아이캠퍼스에다가 뭐 전자 뭐 시간표입니까? 거기다 탑재도 하고 해야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뭐 첫날 오프라인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미리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첫날은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대체하고 둘째 날 요 교재 가지고 와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